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청간 지지가 되게 쉬운 것도 같고 어려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배운다고 하거든요. 청간 지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걸로 천간을 삼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천간 10개, 지지 12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으로는 28쪽부터네요. 2021년을 신축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신축이라고 하는데 뭐 신축 건물도 아니고 도대체 신축이 뭘까? 뭐 경자년이다. 그럼 경자년은 뭘까? 사실 관심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천간은 10개가 있고요. 지지는 12개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천간과 지지에도 양이라는 게 있고 음이라는 게 있어요. 빛과 그림자처럼 음양이라는 게 있어서 양은 양끼리 모이고 음은 음끼리 모여서 12개 하고 10개 하면 120개인데 양끼리 모이고 음끼리 모이면 60가지가 돼요. 그걸 60간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간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은 한자로는 갑, 첫째, 거북의 등딱지를 의미를 한대요. 왜 우리가 가성비 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최고라는 의미예요. 실제로도 일간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뜻하는데 일간이 갑인 사람들은 갑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앞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고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갑이라는 글자는요. 이렇게 생긴 데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또 씨앗이 싹이 터서 올라온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거는 최초로 나온 거니까 처음 나온 거니까 또 최고를 지향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갑은 목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듣고 계속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세요. 나중에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을이라는 걸 볼게요. 을이라는 건 뭐냐면 새을이라고 해요.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모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굽어 있는 모양이 왜 그 콩나물 보면요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싹이 터서 나오거든요. 구부러져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모양이래요. 콩나물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물로 보면 갑은 좀 큰 나무, 성장해서 나온 큰 나무고 을은 풀들한테 비유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갑목과 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를 지향하기도 하고 뭐 1등을 하기도 해야 되고 나서는 걸 좋아하고 을이라고 하면 작은 풀이에요. 봄에 나온 작은 풀이어서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하지만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렇게 막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짓밟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좀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사주에서도 을목이 일간인 사람들은 어디에 내려다 놔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병을 한번 볼게요. 병 일간은 뭐냐면 밝다, 굳세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병은 오행으로 치면 불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의 성질을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건 태양이에요. 그래서 병화는 태양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병화인 사람은 어떠냐면요. 혼자 비신하고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의 성질, 불의 성질이 어떠냐면 정열적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타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병화일관들이 성질이 좀 급하기도 하고 싶은 걸 막 맹렬하게 해내기도 하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병화는 태양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 말고 그 다음 정화를 한번 볼게요. 정화는 어떠냐면 같은 화예요. 병정이 모두 화인데 정은 한자로는 성하다라는 의미인데 좀 작은 불, 촛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불, 촛불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불들을 말해요. 뭐 용광로 불도 말하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병화는 좀 자연적인 거잖아요. 병화는 누구한테 막
베풀어줘요. 말하자면 가리지 않고 베풀어준단 말이에요. 태양의 햇빛 그런 것처럼. 하지만 정화는 사람이 쓰는 불이에요. 태양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불이지만 더 실용적이에요. 말하자면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나? 그렇진 않거든요. 태양력 발전 같은 걸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 자체를 우리가 쓰는 건 아니에요. 태양이 끝없이 빛과 열을 내려주는 거고, 정화는 그에 비하면 좀 더 실질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촛불이라고 해도, 작은 불이라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고 빛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화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이제 무토를 한번 가볼게요. 10개가요 빨리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려니 하시고 하다 보면 쉬워지거든요. 무토의 무는 무성하다, 우거지다 라는 말이래요. 무성하고 우거진 것이 땅 위에 벌어지는 일인 거거든요. 땅에는 그냥 냅둬도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동물도 있고 물도 고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무는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토일관은 땅처럼 굉장히 넓은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주기도 하고요. 넓은 땅이기도 하고 산이기도 하고 해서 무토일관들이 대체로 포용력이 넓다, 그 다음에 신용이 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기토를 한번 볼게요. 기토는요, 한자로는 몸기자를 써요. 자신의 몸 혹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녀요. 무처럼 땅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무토가 양의 토여서 꽤나 넓은 땅이라면 기토는 작은 땅에 해당해요. 왜? 병화 정화처럼 무토 기토도 무토는 큰 땅인데 그걸 내가 다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넓은 성질을 갖지 않았다면 무토도 옹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기토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영역이 작아요. 집 앞에 뭐 나의 논밭이라든가 내가 가꿔야 되는 뭐 정원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는 스스로 큰 땅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해내려고 하는 거고, 기토는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좀 알차고 실속 있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큰 게 좋으냐 실속 있는 게 좋으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양간들은 대체로 펼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음간들은 거두어들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걸 더 잘한다는 뜻이에요. 경간을 한번 볼게요. 경은요, 이렇게 경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철강석, 원석으로 단단하다,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경일간들은 그래서 좀 단단한 느낌, 그리고 센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바위처럼 굳건하다. 그리고 경은 금이거든요. 금이 의미하는 게 의리라고 해요.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그거는 한 가지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하다 마는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처럼 좀 굳건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하는데 끝까지 해내는 거 경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신금을 한번 볼게요. 신금은요, 경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듬어진, 재련된 금을 말해요. 그래서 맵다, 고생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왜 우리 신라면 하잖아요. 농심 신라면 할 때 그게 맵다 그런 의미인데, 매운맛이 나려면, 좀 강한 맛이 나려면, 좀 정제된 맛이 나려면 어떻게 보면 좀 다듬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금을 보석이라고도 해요. 경금이 단단한 원석이라면 신금은 좀 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과 신은 모두 금의 성질을 가졌는데 누런 황금의 의미보다는 단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변하지 않는다. 이 경금들은 딱딱해서 왜 가을의 열매도 경금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함은 꾸준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신금처럼 더 단련이 됐다면 보석같이 재련된 걸 말하기도 하고요. 대신 경금은 좀 투박함이 있고 신금은 세련됨이 있죠. 근데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떠냐면, 경금은 한번 지킨 의리를 끝까지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금은 자기가 이미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 보석이 상처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자기가 빛나는 걸 좋아하고요. 실제로 신금 일주들이 예쁘기도 하대요.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를 한번 볼게요. 임은요, 한자로는 임자를 쓰는데 큰 강물, 바닷물을 의미하고요.
북쪽을 의미해요. 이게 왜 동서남북을 왜 이렇게 썼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남쪽은 밝으니까 화다 해가지고 병화, 정화를 썼고요. 북쪽은 어둡다라고 해서 수의 계통을 쓰거든요. 그래서 임수, 계수 이런 것들이 다 북쪽을 의미해요. 그리고 간사하다, 아첨하다는 뜻도 있대요. 그 임수나 계수는 수일간이잖아요. 수들은 대체로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다고 하냐면 목화토금수 일간 중에 가장 감추고 있는 기간이 길어요. 우리 겨울에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지혜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다 갈무리해서 겨울에는 이렇게 가라앉혀서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 건지 혹은 씨앗을 또 보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수를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임수는 약간 큰 물인 거고요. 그에 비해 이제 계수를 한번 볼게요. 계수는 한자로는 개 이렇게 쓰고요. 시냇물, 심산유곡의 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임수가 큰 물이었으면 여기는 좀 작은 물이고요. 또 하늘 아래에 하늘 천자를 아래의 하늘 천이 펼쳐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늘이 펼쳐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개라고 읽어요. 또 임과 개는 모두 수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꽃병에 담기면 꽃병에 물이 되고요. 넓은 대접에 담기면 대접이 되잖아요. 모양이 자주 바뀐다고요. 그 뜻은 뭐냐면 그 때에 맞게 변화 가능성도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늘을 상징하는 글자가 총 10개가 되는데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예요. 갑을은 목에 해당하고요. 병정은 화에 해당하고 무기는 토에 해당하고 경신은 금에 해당하고 임계는 물에 해당해요. 이 목화토금수가 상징하는 색깔이 있거든요. 목은요, 이런 푸릇푸릇함 그런 걸 뜻해요. 그리고 화는 당연히 불이니까 붉은색이겠죠. 그 다음에 토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토이기 때문에 황색, 누런색, 땅의 색깔 그런 색깔을 토라고 해요. 금색은 하얀색을 쓰거든요. 이렇게 제가 입은 색깔, 이런 색은 다 금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의 색깔은 우리가 물은 파랗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많이 모이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을 써요. 처음에 이렇게 오행 색깔을 봤을 때 이거 뭐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행의 색깔과 방위에 대해서 간단히 해봤고 십천간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거든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한 번씩 써보시고 익히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십천간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에 12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